2016년 정명호 교수는 일본에서 지인이 소장하고 있던 발해의 불상 한 점을 발견했다. 이 불상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춘 동제 불상이었는데 불상의 광배에는 판독이 가능한 명문이 기록되어 있었다. 천통 10년 12월 25일에 제작하여 봉공한 석가모니불. 이 명문을 보고 정명호 교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명문에는 천통 10년이라는 연호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통이라는 연호가 진화의 어느 연대의 연호와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화에서 천통이란 연호를 사용한 것은 총 3회인데 모두 존속기간이 1년에서 4년을 넘지 않은 단명한 연호였다. 천통이라는 연호는 대시를 이은 태씨 가문의 족보인 협계 태씨 족보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는 천통이라는 연호가 발해 고왕제, 대조영의 연호로 기록되어 있다. 국호를 정하여 대진이라 하고 연호를 천통이라 하였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니 땅은 육천리를 개척하였다. 고왕의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금부를 주며 말하기를 천명이 내게 있으니 우리의 진역을 통치하라고 하기에 나라의 이름을 진이라 하고 천통이라고 연호를 정하였다. 이 불상을 통해 우리는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의 기록이 단지 조작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에 새겨진 천통 연호는 대진국 대조영의 연호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단고기는 대조영이 천통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인 대중상 역시 중광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호란 발해가 황제국이었으며 진화와는 다른 독립된 국가였음을 증명한다. 조대기에 이르기를 개화 27년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되었을 때 진국 장군 대중상이 서암록하를 수비하다가 나라의 별난 소식을 듣고 군사들과 백성을 이끌고 험한 길을 달려 개원으로 향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8,000명이었다. 그들은 함께 동쪽으로 돌아가 동모산에 이르러서 거점을 정하고 성을 쌓아 스스로를 지켰다. 나라의 이름을 후고구려라 칭하고 연호를 중광이라고 하였다. 환단고기의 기록에 따르면 668년에 대중상이 건국한 후고구려를 대조영이 물려받아서 대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이고 발해의 역사는 698년이 아니라 668년 대중상의 개국으로부터 시작되어 259년 동안 유지된 나라였다는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누락된 30년의 기간 동안에 대중상의 후고구려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고구려 멸망 이후 30여 년이나 지난 후에야 대조영이 당을 적으로 삼고 고구려의 원한을 복수할 것을 내세워 나라를 새롭게 건국한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2006년 서병국 대진대 사학과 교수는 발해 시대에 쓰인 금화로 보인다며 발해 통보 5점을 공개했다. 만주 흑룡강성 영안시에서 1930년대에 발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화에는 발해 통보와 천통 8년이라는 명문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동전 앞면에 쓰인 발해 통보는 발해의 화폐라는 뜻이고 천통 8년은 대조영의 연호인 천통과 8년을 합친 글자로 해석했다. 사각형의 화폐는 주나라 때 비슷한 화폐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화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해 통보에 관한 구체적 검증을 거친 연구는 없었다. 현재 그 유물은 행방조차 알 수가 없어 구체적 검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로 인식했다. 발해가 대외관계에서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의 역대 통치자들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려의 통치자로 자처했고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다. 이런 점은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771년 발해 3대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 역대 태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천손이라고 칭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비유했다. 그러자 일본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지금 보내온 국서를 살펴보니 갑자기 부친의 도를 바꾸어 날짜 아래에 관품과 성명을 쓰지 않고 글에 말미에 거짓으로 천손임을 참칭하는 칭호를 써놓았다. 고 씨의 시대에는 병난이 그치지 않아 우리 조정의 위엄을 빌리기 위하여 그쪽에서 형제를 칭하였다. 바야흐로 지금 대씨는 일찍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까닭으로 함부로 장인과 사위를 칭하였으니 그것은 예를 잃은 것이다. 발해가 그들의 지도자를 황제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제3대 문왕 대음모의 딸들인 정예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서 출토된 묘비명을 통해 확인된다. 정예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는 넷째 딸이다. 이 묘지명에는 아버지 문왕을 황상으로 표현했다. 황상이란 말은 신하가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황상은 조회마저 금하고 몹시 비통해하며 침식을 잊고 노래와 춤추는 것도 중지하셨다. 장례의식은 관부에 명령하여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셨다. 일본 오쿠라 박물관에 소장된 발해 상경 불비상에는 귀중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을 보면 발해가 황제국이었다는 사실과 발해의 관료 체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하마 4년 윤 5월 8일에 과거 허왕부의 참군 기도위였던 조문휴의 어머니 이 씨가 삼가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의 보살 존상을 만드노라. 하마는 발해 제11대 왕인 대이진 때인 831년부터 857년까지 사용된 연호이다. 명문에는 허왕부의 참군 기도위였던 조문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허왕부의 허왕은 황제에 의해 책봉된 제후왕을 말하는 것으로 발해가 제후왕을 거느리는 황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발해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가 당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 국가였다는 것을 말한다. 진화는 현재 진화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발해, 고구려, 그리고 고조선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화가 이토록 동북 영토에 집착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를 한국사라고 인정할 경우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영토 주권 분쟁에서 대한민국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발해사를 한국사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한다. 우리가 이처럼 발해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결국에는 진화의 역사에 편입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탐구하고 왜곡된 우리의 고대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